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3일 전 저는 국가경제 규모를 바꾸는 웹 3.0 산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미래 웹 3.0 생태계는 모든 기업이 암호화폐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모든 인터넷은 웹 3.0 버튼을 생성하고 연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웹 3.0 생태계에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산업 분야의 현황과 파이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금융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디파이는 물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앱과 유틸리티를 먼저 구축하고 메가 채굴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웹3 산업의 현황과 파이 네트워크의 기회라는 주제의 두 번째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웹3 구축의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과 그중 주요 레이어 1 블록체인 시스템의 웹3 기반 현황을 분석을 통해 현재 웹3 인프라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레이어 1 블록체인 중 가장 압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현황과 함께 그들이 직면한 문제점들 또한 자세하게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후발주자인 파이 블록체인이 맞이하게 될 그 도전과 기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웹3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런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결국 웹3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웹3와 NFT 그리고 암호화폐를 뒷받침하는 전체 생태계의 기본 기술이 되고, 웹3는 오늘날 모든 암호화폐와 동의어이며 대부분의 웹3 프로젝트는 현재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실행이 되는 탈중앙화 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 및 강력한 해싱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을 감지하지 않고는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해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웹3를 기반으로 구축된 앱들은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개발자 커뮤니티에 의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며 전 세계에서 실행이 됩니다. 또한 웹3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없는 새로운 관리 모델인 다오에서 실행이 되고, 이러한 자율 조직은 코드로 작성된 일련의 규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제한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성장을 위해서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웹3는 분산 네트워크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콘텐츠 생성을 민주화하고 중개자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앱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활동에 대한 토큰을 직접 얻을 수가 있고, 이러한 토큰에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의미 있는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웹3가 이 독특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3는 웹에 존재하는 수많은 웹페이지들에게 메타데이터를 부여하고, 기존의 잡다한 데이터의 집합이었던 웹페이지를 그 의미와 관련성을 가지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AI 기술이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시스템 전반의 기반은 바로 P2P 기반 블록체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따라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들의 생태계에 무엇을 강력하게 담느냐에 따라서 웹3의 생태계도 함께 진화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이더리움 기반 앱의 중심인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앱들이 현재로서는 웹3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상에서 중간 개입자에 없이 돈의 흐름이 발생하며 대출과 차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시총 10위권인 알고랜드 블록체인의 그 플랫폼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레이어 1 블록체인 생태계는 현재 디파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지만 이더리움 킬러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암호화폐 토큰은 레이어 1과 레이어 2 두 가지 범주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레이어 1은 자체 블록체인이 있는 토큰이고, 레이어 2는 일반적으로 스마트 계약 기술을 통해서 레이어 1 블록체인 위에 구축이 됩니다. 레이어 2는 새로운 토큰이거나 탈중앙화 앱 혹은 D앱으로 알려진 더 복잡한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잭션의 일괄 처리를 통해서 더 빠르고 저렴한 비트코인 지불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이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지 않는 레이어 2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은 서로 다른 목표를 위해서 설계되고 최적화됩니다.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희소성이 있는 단순하고 무실리의 거래를 위한 통화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로 인해서 그 위에 구축할 수 있는 항목이 매우 제한됩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통합한 최초의 메인스트림 블록체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디파이와 웹3를 도입한 D앱과 토큰의 첫 번째 흐름을 호스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이 레이어 2 프로젝트 개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블록체인이 되었지만 작업 증명 마이닝 시스템과 높은 가스 수수료가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 그 트랜잭션 속도와 확장성에 대해서 큰 장애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개발된 스마트 계약 지원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라나와 알고랜드는 각각 역사 증명과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과 기타 블록체인 구축 전략을 활용하여서 그 수수료를 매우 낮추고 거래 시간을 단축합니다. 아발란체와 같은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은 다른 체인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 더 크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을 사용하여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고랜드의 세 가지 레이어 1 블록체인을 비교하여서 그 사용 추세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활동적인 사용자가 있는 블록체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 통화를 서비스로 보내는 고유한 지갑의 수를 비교하여서 아래에서 대략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2020년 3월까지 순 사용자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추월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디파이의 성장과 대략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파이의 부상은 블록체인에 구축된 이더리움과 기타 토큰을 허용하는 많은 서비스의 생성을 촉진함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알고랜드는 그 활성 지갑이 10만 3천 개로 일주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약 170만 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91만 6천 개에 비해서 아직 그 비슷한 수준의 채택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지갑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가지 암호화폐 모두 2021년과 2022년 현재까지 활성 지갑에서 때때로 일치하는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각 블록체인의 거래량 증가는 대부분 다른 블록체인과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보면 2021년 3분기 동안 알고랜드의 거래량이 약 65% 이상이 증가한 반면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그 거래량이 37%와 45%가 감소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4월에 출시된 알고랜드의 그 증가하는 과대 광고를 반영했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랜드는 비교적 새로운 블록체인이고 2021년 9월에 사상 최고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알고랜드와 비트코인은 모두 4분기에 거래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실제 시장은 강세장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더리움의 거래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 개 코인은 모두 2022년 1분기에 상당한 거래량을 이뤘지만 비트코인만 2분기에 성장했으며 나머지 두 개의 플랫폼의 급격한 하락은 또 다른 암호화폐의 겨울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도표에서 보듯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의 관심 수준은 안정적이지만 이더리움과 알고랜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2021년 11월부터 기관들의 관심이 약간 하락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알고랜드는 9월부터 훨씬 더 큰 하락을 보였고 회복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디파이의 부상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이러한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POW 합의 메커니즘과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서 현재의 방법론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은 비자 네트워크와 같은 비암호화폐 솔루션의 경우에 초당 1,500개에 비해서 약 15개의 트랜잭션만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채굴자에 대한 또 다른 보상의 원천이자 트랜잭션 과부하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가스 수수료도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크게 저해시킵니다. 소규모 거래의 경우도 특히 그렇습니다. 가스 수수료는 $10 미만의 가치에서 거의 항상 실제 거래 금액의 최소 20% 이상이며 $10에서 $100 사이의 거래에서도 종종 해당 임계값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4% 이하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평균 신용카드 거래와 동등하게 된 것은 $500 이상의 거래가 될 때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와 NFT 사용자는 이러한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 요금은 거래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시간마다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2021년 8월에 이더리움은 그 가스 요금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EIP 1559라고 하는 런던 하드포크라고 하는 제안을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런던 하드포크 이전에 6개월 동안의 시간 및 요일별 거래 총액의 백분율로 평균 가스 요금을 보여줍니다. 예측 가능성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며 실제로 EIP 1559 구현 이후에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EIP 1559 또는 그 변형이 결국 문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높은 가스 요금과 앱들의 확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 개발자가 새로운 스마트 계약 지원 블록체인을 만들 기회를 찾는 가장 큰 주된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성과 속도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이더리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요구에 의해서 주로 성장하는 웹3 생태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새로운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투자와 사용자 기반을 유치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채택이라는 측면에서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더리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인식된 많은 새로운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웹3와 디파이를 위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암호화폐를 대체할 준비가 된 이더리움 킬러라고 제시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을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더리움은 특히 NFT와 같은 웹3의 인기 있는 영역에서 거래량에서 여전히 훨씬 앞서 있고 이더리움 재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채굴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POS 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고 더 많은 수의 트랜잭션을 병렬로 처리하기 위해서 샤딩을 구현하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는 바로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높이고 가스 요금을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 뒤에 두 번째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의 이러한 확고한 지위가 이미 이더리움이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준다면 특히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 다른 스마트 계약 지원 블록체인들이 도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의 가스피는 단기적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이러한 개선 작업들과 함께 암호화폐의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대체 레이어 1에 대한 투자가 느려지고 이더리움이 지배적인 플레이어인 웹3가 승자 독식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파이 블록체인이 현재의 웹3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면 오픈 메인넷과 더불어서 파이 재단의 엄청난 마케팅과 개발자 커뮤니티의 구성 그리고 이종 블록체인과의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파이 가치가 낮으면 절대로 이러한 활동은 성공하지 못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 한 가지는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따라서 많은 개발자들이 여전히 더 완벽한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진 실생활 화폐 가치를 기반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파이 블록체인이라면 충분히 그들을 플랫폼 기반으로 끌어들이며 승부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이 블록체인의 시간은 대단히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고 코어팀 역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중요한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웹3와 연계된 구체적인 비즈니스 생태계 분야에서 현재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파이 블록체인의 가치를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성공의 모델 역시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